시장의 예상대로 12월 FOMC에서 25bp 금리 인하가 드디어 단행이 됐습니다. 약간은 좀 매파적인 인하다 이런 평가들도 있지만 3대 지수는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번 양전에 성공해서 다우지수는 1%대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과연 오늘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 미칠지 코스피와 코스닥도 전력 질주할 수 있을지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창환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밤사이에 역시 12월 FOMC 금리 인하 이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뭐 시장에서는 매파적인 인하다 뭐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굉장히 또 긍정적이죠. 네, 그 매파적인 인하가 됐어야 됩니다. 네. 그게 컨센이었기 때문에 그게 갑자기 뭐 너무 이렇게 벗어나거나 너무 비둘기적이면 또 불확실성이 생기기 그쵸? 때문에 적정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25bp 인하로 인해서 예상치 부합을 했고 내년과 27년까지는 이제 연 뭐 25bp씩 네. 한 번씩 각각 한 번씩 금리 인하가 전망이 되고 달러 인덱스가 그러면서 이제 99달러를 이탈을 하고 그리고 발표하면서 나스닥도 하락해서 그 보합까지 올라오다가 그쵸. 다우지수가 1% 이상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네. 성명서에서는 그 실업률이 낮게 유지되고 있다는 문구가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차대표 감소로 단기 국채 매입이 결정됐는데 이게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GDP는 상향 조정되고 실업률은 동일하고 인플레이션 낮아지는 것으로 이제 경제 전망을 해서 경제 네, 전망 엄청 상향을 한 좋아졌더라고요. 상태인데 네. 12월 12일 내일부터 국채 매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바로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예상을 못했어요. 할 그렇죠. 것이라고는 예상했는데 바로 내일부터 향후 30일 동안 400억 달러의 미국 국채 구매할 것이라고 단기채겠죠. 당연히 네. 단기 국채 시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매입이 들어가면서 그럼 이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양적 완화가 네. 제한적으로 좀 시작이 특히 되는 종료된 지 거고. 열흘 만에.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예상보다 한 달에서 한 석 달 정도 이상 빨리 결정된 거라서 서프라이즈입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 튀었고 그리고 어제 이제 그 간밤에 이제 미증 씨가 상승폭을 키웠던 이유의 핵심은 네. 금리 인상이 없다 이겁니다. 파월 그게 핵심입니다. 입장에서 그게 네. 나왔다는 게 중요한 그게 거죠. 이제 추가 금리 인상이 없다는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상승 포인트를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돼서 마이크론이 신고가 돌파가 나왔습니다. 네. 거의 4% 가까이 상승이 나왔고 제가 이제 그 우리 시간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도 말씀드렸던 것들 암코테코 그리고 이제 시놉시스 종목들 그 급등세가 좀 나타나고 네. 있고요. 시놉시스는 시간에서도 또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어서 반도체 종목들도 좀 차별적으로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반도체 미국에서 바이오 종목도 어제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네. 금리 인하 수혜들들 잘 투자하시는 것도 여전히 좋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연말까지는 비중 늘려라. 주식 비중 늘리는 게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건이 다 갖춰진 상황이네요. 이제 한미 금리 차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이제 뭐 1.25%포인트까지 좀 바짝 좁혀졌지 않습니까? 뭐 아직까지 좀 갈 길이 남긴 했지만 그래도 좀 원달러 화율이 드디어 좀 안정세를 되찾을지 사실 현재 보면은 1,460원 후반선 저는 조금 아쉽거든요. 더 안정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어떤 그 금리, 워낙 강세가 뭐 추세적으로 이어지기는 어렵고요. 그 네. 원달러 환율 안정에는 분명히 총신호이나 어떤 그 환율의 상승 정도를 막는 정도, 상단을 막는 정도이고, 그리고 12월 금리 인하는 시장의 대부분 이미 반영이 된 상태이기 그쵸. 때문에 이게 뭐 아주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고요. 구조적으로 이제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라든가 뭐 그 석개미래 미국 주식 그 외수 수요 그리고 네. 뭐 기업들의 미국 투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트럼프 행정부로 우리가 또 투자하는 금액도 뭐 수천억 달러가 막대하게 있어서 구조적으로 이제 달러 강세가 이어지는 거는 뭐 이어지는데 금리 인하가 됐기 때문에 상당 정도 막힌 정도고 그리고 어떤 실수요의 금리 차 축소 정도 이 정도가 좀 그 정도 됐다 네. 이 정도 판단하시고요. 어쨌든 뭐 상단을 제하는 그런 지지라인 정도로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추가적인 하방 재료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은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FOMC 특히나 파월입에 너무 좀 주목을 하고 있어가지고 살짝은 좀 간과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라클이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죠. 장 마감 직후예요. 지금 보니까 거의 뭐 5% 하락의 시간에서 나오고 있는데 뭔가 악재가 있었으니까 이만큼 나오겠죠? 매출은 컨센 하회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EPS 그 이익 네. 부분에서는 컨센 대폭 상회를 했고 주가 반등은 시간에 이제 5%가 이제 실적을 반영해서 빠지는데 그 오라클 같은 경우는 AI 그 반도체 어떤 그 밸류에이션의 바로미터라는 측면에서 중요한데요. 저 정리해 놓은 자료를 보면은 네. 결과적으로는 그 이제 그 인프라라든가 앱 쪽에서는 그 고성장과 안정적 성장이 나타났고 특히 이제 수주장과 핵심 중입니다. 지난 분기 때
그러니까 50% 이상의 전년 대비 수주 잔고 올라가는지가 되게 중요했는데 1분기 때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438% 수주 잔고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 실적은 다소 좀 예상치 못 막혔지만은 그 인프라 쪽에서의 공성장과 그리고 그 오라클의 이제 주요 이제 그 AI 모델들 상위 5개 네. 모델 모두 다 오라클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고 전 세계 그 211개 이상의 리전을 보유할 정도고요. 그래서 이게 압도적인 수주 잔고로 인해서 그 AI의 강력한 AI 수요와 그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입증했기 때문에 네. 국내 반도체 업체들한테는 오늘 뭐 오라클이 좀 빠진다고 하더라도 어떻든 계속 호재가 이어진다. 성장세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수주잔고, 그러니까 RPO가 50%만 넘어서도 안정권이었는데 뭐 50%가 아니라 438% 폭증이라면은 당연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헤드라인 수치죠. 이 매출 컨센서스가 좀 예상치 대비해서는 아쉽게 나왔다는 점. 이게 좀 시장을 약간 끌어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전반적인 AI 반도체 수요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걸로 좀 확인이 됐죠. 네, 그러면? 그러니까 오라클 실적의 포인트는 그 실적도 중요하지만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주잔고 증가, 그쵸. 전년 대비 수주잔고 증가가 50% 이상이 나오는지가 중요했는데 400%가 나왔기 때문에 뭐 반도체 종목도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뭐 좀 전혀 문제가 없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그런 네. 이제 그 빅테크로부터 수주를 많이 받은 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제 내일은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상당 부분 좀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내일 브로드컴 실적 우리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브로드컴의 실적은 그 AI 반도체 생태계라든가 BAI의 어떤 회복의 신호로 볼 수 있는데 네. JP모건에서는 일단은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컨센 상회로 예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일단 브로드컴 실적에서는 한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AI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되는지, 뭐 네. 구글, 메타 이런 빅테크들이 자체 AI 찜을 얼마나 늘렸는지. 왜냐하면 네. 그게 비엔비디아에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BAI 부분에서도 뭐 스마트폰, 통신 이런 부분에 등에서 이제 기존 레거시 반도체가 바닥 찍고 올라가는지 이거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네. 둘 다 긍정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가지고 계신다면은 뭐 잘 가져가시는 게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JP모건에서도 전체적으로 일단은 그 뭐 이번 분기 매출 이익 그리고 이제 잉여 현금 흐름 다 전부 다 추정치 상회로 예상하니까 네. 일단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잘 나온다고 해서 이게 엔비디아 약세로 이어지고 또 SK 하이닉스의 연쇄적인 하락 뭐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을까요? 그 마이크론 주가가 올라가면 하이닉스도 같이 따라 올라가는 그쵸. 또 게 워낙 있어서 신고가를 그리고 갔으니까요. 엔비디아는 전에도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실적 성장률 자체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 올라가지만 성장률에 네. 저하가 돼 있어서 주가가 좀 바로 가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네. 그 전에는 압도적으로 엔비디아만 갔다 그러면은 지금 대체 그 기업들이 많이 그쵸. 있어서 그러니까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대체 종목들이 많이 있다라고 네. 보면은 주가는 좀 더질 수가 있어서 엔비디아 외에 다른 반도체에 투자하신 게 승률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까지 함께 좀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또 이제 SK 하이닉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제 미증시에 ADR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자사주 상장을 좀 추진을 하고 있다. 이 소식이 어제 또 굉장히 폭발적으로 반응이 나왔었죠.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할까요? 좀 쉬었다 가겠지만 추가적인 상승 나올 것 같고요. 네. 그 자사주를 활용한 미국 그 ADR 발행 검토하고 있다는 그 공시가 나왔고 당장은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그쵸.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제 ADR 상장이 된다 그러면은 뭐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가 밸류에이션의 마이크론과의 격차가 해소가 될 것이고 확정된 바가 없지만은 분명히 이제 지금 발행하려는 의도가 명확하게 보였고요. 네. 또 그 미국시 그 SK 하이닉스가 이제 미국 애리조나주의 그 첨단 패키지 공장 투자 계획 중인데 ADR 발행하게 되면은 자금조도 훨씬 더 유리하게 그렇네요. 됩니다. 또 네. 이제 자사주가 한 2.4% 정도 돼서 한 10조 약간 안 되는데 일각에서는 더 2% 가지고는 ADR 발행이 좀 어렵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지분을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한 1% 해서 한 3-4% 정도 뭐 주주하는 정책 차원에서도 또 필요하다고 얘기 있는데 10조 정도면은 그 웬만한 미국에서 미들캡 정도의 시가총액이 돼서 네, 네, 유통량으로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발행하면 그게 오버행 이슈가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적당하고 그리고 이게 상장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 마이크론이 PR이 뭐 한 30배 올해 기준으로 이제 하이닉스가 12배 정도고 내년 기준으로는 마이크론이 12배, 하이닉스가 7배 정도 돼서 아직까지는 마이크론만 가도 그쵸. 비슷하게 가도 주가가 네. 여기서 뭐 2배 가까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겠고요. ADR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전이라든가 국내 규제 구애를 받지 않고 쉽게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이 상당한 관심이 많고 그쵸. 어제 이제 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7,200억 이상을 매수를 했는데
코스피에서 외국인 전체 매수가 2천억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5,200억을 다른 걸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이닉스를 주축했는데 그런데 예전에 그 라인 사태 라더견 사태 때문에 이제 투자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장기 투자 상승 종목에 대해서 투자 경고가 오늘 하이닉스가 붙는 바람에 네. 신용 거래가 오늘부터 안 돼요. 그리고 12월 24일에 투자 경고 여부가 이제 해제 여부가 그날 결정이 돼서 딱 그게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뭔가 네, 딱 오늘 이제 터졌으면 선물 옵션 동시 좋겠는데요. 만기일까지 그 겹친다고 하면은 SK 하이닉스 주가가 상당히 좀 제한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면은 그때 다시 좀 모아간다. 말씀드리겠고 저는 제가 이제 주로 많이 매수했던 물량이 27에서 30만 원대고 최근에 50만 원, 55만 원 계속 매수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으니까 조정 시에 매수 관점에서 의견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제 그 자사주 만약에 매입을 한다고 소식이 네. 들리잖아요. 그때는 비중 더 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이 완벽하게 좀 뭔가 아직 구체화된 건 아니지만 명확하게 시그널이 나오면 네, 자사주 그때 매입을 해야 매입의 한다. 신호가 나온다면은 ADR 상장한다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그쵸, 그때는 그쵸. 주가가 좀 급등할 수 있어서 만약에 그런 이슈가 발생을 한다고 하면은 뭐 향후 몇 개월 내로 보세요? 대략적으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이제 지금 자사주 매입을 안 해도 상장할 수 있는데 아마 요구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자사 추가 매입을 통해서 ADR 발행 물량을 3, 4%까지 올린다고 한다면은 뭐 요거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아직 그쵸. 확정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개월 내에 발표한다 했으니까 1개월 내에 뭔가 소식이 있겠죠. 네, 한 달 내로 뭔가 판가름이 날 것 같네요. 이제 12월 연말 들어가지고 좀 큰 선물이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또 어제 SK하이닉스가 제가 만약에 어제의 날짜가 아니었다면 조금 더 갈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이 든 게 오늘 FOMC도 있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또 맞물리죠. 오늘 변동성이 상당히 큰 날인데 이 수급 변동성이 좀 하방으로 빠지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있네요. 제가 11월 달부터 계속 예고했습니다.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그쵸. 12월 11일을 기다려라. 네. FOMC가 끝나고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 지나게 되면 이 두 가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상당한 연말 랠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려왔고요. 오늘이죠.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누적으로 선물을 3조 2,532억을 매도를 했고 현재 손실이 2,883억입니다. 이게 8조에서 3조 2천억까지 줄여놓은 거예요, 그나마. 많이 올라왔네요. 네, 그래도. 그 삼성전자랑 네. SK 하이닉스 때문인데 그 SK 하이닉스가 지금 투자 경고가 오늘 들어갔기 때문에 네. 상승이 제한될 수 있고 그럼 삼성전자 상승 여부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손실 폭이 결정이 될 건데요. 외국인들의 선물 옵션 만기 포지션 손익 분기점이 540.5포인트입니다. 그 여기 이제 코스피 지수 환산하게 되면은 3,820에서 3,825가 비입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좀 누르려고 할 것이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외국인은 오늘 최대한 지수를 끌어내려야 손실이 줄어든다는 거라서 하방 네. 압력이 강화될 것이고요. 어쨌든 금 프로그램 매도를 통해서 현물을 매도할 경우, 그러니까 선물을 더 매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쵸. 현물 매도가 이제 오늘 현물에 집중하겠죠. 많이 매도가 될 것이고 하이닉스가 약간 천장 역할을 하면서 삼성전자를 누릴 가능성도 있어요. 이거 다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네. 그리고 손익분기점이 3,820포인트라고 감안하게 되면은 괴력이 워낙 크니까 그 2시 반 이후부터 뭔가 좀 작업이 들어올 수 있고 동시효과 때 세게 누를 수 있습니다. 동시효과 때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만약에 매수하시는 분들은 네. 3시 20분 전까지 참으세요. 동시효과 때까지 참으십시오. 네, 3시 네, 그 20분까지요. 동시효과 때 누르면 네. 그걸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매수하고 싶은 분들은 오늘 동시효과 때까지 매수를 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네. 동시효과 때 심하게 누른다. 그럼 그게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네. 삼성전자가 결국에 오늘 지수 킵니다. 코스피 200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1%만 하락해도 선물 쪽에서의 손실을 대폭 줄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어느 쪽에 누릴지는 저도 가봐야겠지만은 마이크론이 저렇게 세게 붙어가지고 그쵸. 하이닉스 누르기 쉽지는 않을 텐데 하필 또 투자금이 붙어서 변수가 이게 또 큰 변수로 작용될 거 있죠.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네. 지금 선물 가격이랑 현물 간의 굉장히 백오데이션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금 누르려고 해서 2시 반 이후부터는 일단 매매 자제하시고 네. 그리고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동시효과 때 막판에 눌림에 좀 주의해서 그때를 저는 매수계로 보고 있고요. 이거 금융투자가 어떻게 받아주느냐에 따랐습니다. 그렇죠. 또 지금 이제 그 금융투자가 손익이 그러니까 금융투자랑 투자인이 수익이 많이 나 있어요. 네. 그러면은 본인들도 수익을 방어하려고 하겠죠. 그쵸. 외국인과 금융투자, 투신, 이 싸움인데 오늘 특히 금융투자랑 외국인들의 싸움이 막판까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줄다리기가 팽팽할 텐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오후 2시 30분 이후에 이 동시효과 시간에 상당히 좀 주의를 하시라는 동시효과는 말씀. 이제 3시 20분, 3시 20분이죠. 그쵸. 2시 반부터는 조금 매매 자제하다가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슬슬 작업이 약간 들어갈 그때는 거니까요. 수급이 가짜 수급이기 때문에 네. 3시 20분 동시효과를 노려보십시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12월도 거의 이제 중반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죠. 이제 연말 그리고 그 다음 연초 준비까지 뭐 마찬가지로 저가 매수 전략 들어가
들어가 봐야 될까요? 흔들릴 네, 때. 그 12월 선물로부터 동시만기일 지나고 FOMC 끝났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시장을 눌러할 만한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추가적인 그 연말 상승이 가능할 것이고 정부의 그 국민성장 펀드가 이제 12월 10일 어제 이제 출범을 했는데 아직 정확한 금액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어디에 얼마 갈지. 근데 그 150조 중에서 한 15조는 직접 지분 투자가 가능하고 네. 여기서는 이제 그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그 손자회사, 자회사 투자 가능하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손자회사, SK 손자회사, SK하이닉스, 뭐 LG화학의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종목 그쵸? 대형주에 직접 투자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수급 효과 개선이라든가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효과가 있고요. 네. 코스닥 활성화 대책에서도 연기금의 어떤 그 코스닥 투자 의무 비중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된다 그러면은 코스닥 전반적으로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올라갈 것인데 지금 알테오젠이 그 거래소로 이전하고 그쵸? 에코프로 BM이 거래소로 이전한다 그러면 코스닥 쪽에서는 바이오에서는 에이빌 바이오 시가총액 3위 에코프로 이게 두 개가 탑픽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그쪽으로 다 자금이 이제 몰리겠죠? 네, 그래서 그 상위 뭐 에코프로, 에이벨바이오 그리고 이제 그 반도체 쪽에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우선주, LG에너솔루션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고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는 뭐 현대차 탑픽으로 좀 보고 있고요. 바이오 쪽에서는 에이벨바이오, 삼천당제약을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ABL 바이오와 삼천당 제약을 바이오 쪽에서는 탑픽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정말 쉽지 않은 시작이네요. 하지만 오늘도 이렇게 저희 이창원 이사와 함께 자세한 투자 전략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